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어, 부산 시사 뉴스에서 지난달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해온 시사 뉴스, 주간 시사 뉴스가 지금 9회,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죠. 2달 지나서 9회를 맞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주에 핫 이슈를 제가 나름대로 선정해서 서너 건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반응도 좋고 해서 상당히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 건을 정해봤습니다. 네 건을 정했는데, 다 뭐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아득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계 박람회 관련 소식, 그 다음에 복천동 고봉군과 함께 개발 갈등을 빚고 있는 복산 1지구 재개발 문제, 그 다음에 박영준 부산시장이 이제 임명되고 새롭게 이제 산하기관장들을 교체를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뭐 정치색이 없는 인사들로 이제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그 돌연 노조에서 지금 반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시위도 하고 지금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삐그덕거리고 있다. 그 다음에는 오래된 우리 보수동 책방 골목이 지금 개발 광풍에 휩싸여가지고 거의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 보내 전달했다. 우선 그 2030 세계 박람회 가 지금 뭐 저희들이 할 때는 세 명밖에 없었는데, 모스크바하고 이제 로마 그 두 군데하고 우리였는데, 그 뒤에 두 군데 더 신청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그 다음에 사우디의 리야드까지 지금 5개국이 지금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만만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도 부산인데 5파전인데 이게 마지막 날 29일 날 마감하는 날 사우디의 리야드가 사우디 수도죠. 신청을 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지금 모스크바, 러시아는 지금 한 번도 세계 박람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푸틴이 그냥 아주 강하게 자기 수도에 유치하겠다고 지금 대시를 하고 일본으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이태리는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세계 박람회를 프랑스에서 했지만은 국제 행사를 뭐 이태리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뭐 이미 알려진 도시, 경쟁력이 세죠. 노하우도 많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는 글쎄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좀 듭니다. 우크라이나 나라가 좀 약한 나라고, 오데사도 글쎄 조금 그런데 어쨌든 신청을 했고,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사우디는 뭐 부국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다음 가는 부국입니다. 석유를 뭐 그냥 엄청나게 지금 뭐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그 생산국인데, 이 자금력, 이게 뭐 엄청납니다. 이거 뭐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또 두바이에서 이제 결정을 하니까 그 인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주 강직이 마지막에 신청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위상이나 도시 이미지, 인지도 이런 거로 봐서는 부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보다는 모스크바, 뭐 이거는 소련의 수도고, 그 다음에 또 이태리의 수도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리야드 사우디의 수도, 거의 세계 국가는 수도를 내세웠습니다. 수도를 내세우고 우리는 제2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애로운 문제가 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전문가들도 하고 저도 좀 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서울을 내세웠으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부산 제2의 도시를 내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지 시찰단이 거기에 가 있고, 또 박영준 시장이 그 관련 국가들에게 그 협조 공문도 좀 보내고 지금 상당히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빡신 상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 이제 애프터 코로나가 되고 난 뒤에 상당히 큰 세계 행사 중에 하나다. 2030. 지금부터 불과 뭐 횟수로 보면 9년, 8년 뒤지 않습니까? 8년 뒤니까 코로나의 완전하게 복원이 되면 새로운 어떤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각국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부산 글쎄 이게 지금 만만찮다. 평창올림픽도 3번 떨어져 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진 그룹의 조중훈 회장이 앞장서 가지고 유치원장 해가지고 가졌는데 우리는 지금 재벌 기업들이 전부 다 뒤로 빠졌습니다. 뒤로 빠지고 후원회로 빠지고 지금 뭐 김영주 전 대한무협 회장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참 이게 갈등이 많은 동네입니다. 동래구 복산동 거기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유네스코 지정된 그 고분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분군이 있는데 이걸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심의할 당시에 허위로 했다, 가짜다, 없는 사실을 넣어가지고 통과시켰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그 환경단체하고 시의회 이거 여기서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시민운동단체하고 부산환경회의가 지난 26일 날 또 시청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고 또 이런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그거는 부산시가 이 도시계획 심의를 강행하려 하니까 복산 1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계속돼야 되니까 하려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합성 역사문화지구 문화재 훼손 파괴하는 난개발 중단하라, 보존대책 마련하라 이랬는데 무슨 보존대책이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게 수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천고분 주위에는 동래읍성을 포함해가지고 부산시 지정문화재 14곳이 몰려 있습니다. 문화재 경관 보존지역으로 해발 최고 500m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지만은 문화재청은 복천고분군 100m 인근에 6배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200m 안팎의 구역은 부산시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게 했는데 1년 동안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의 논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대 초부터 재개발이 쭉 추진이 됐는데 초고층 아파트로 인해가지고 저 고분군 일대와 동래읍성 문화유적이 파헤쳐지고 파괴된다 그거죠. 그건 이미 예견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 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문제점 때문에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다시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 이건 좀 아니다 하는 게 지금 반대쪽의 논리입니다. 여기는 사실 문제됐던 게 고층 아파트를 건설 관련해가지고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조작했다, 직원이 조작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시의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담당 직원이 잘못했다, 그때는 결정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결정된 듯이 해가지고 위원장한테 추인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됐죠. 이상하게 됐다기보다는 원점에서 새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 복산동은 저도 한번 차 타면서 지나가 봤지만은 정말 거기 개발돼야 됩니다.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 4, 50년 한 60, 70년 된 건물들이 그냥 지금 수리도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형국인데 정말 이거 문화재 보호하고 인간의 생존권하고 이건 적당히 좀 뭔가 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특별히 대안은 특별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박영준 시장이 자기 임기가 상당히 됐죠. 취임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오거돈 전 시장 당시에 임명했던 기관장들을 중도 퇴임시키지는 못하고 임기가 되면서 차례차례 새로운 인물로 갈고 있습니다. 갈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교통공사와 지금 도시공사, 교통공사와 도시공사가 제일 크죠. 사실은 거기는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 해서 제일 큰데 여기 노조들이
동시에 이 사장 후보들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박형준 시장의 어떤 그 체제가 지금 끼우뚱해진다. 지난번에는 국감 때는 또 광해대군 이래가지고 지금 뭐 거기 뭐 기획실장이 상당히 좀 누굽니까? 김광해 실장이 제2의 시장이다, 실세다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또 노조가 지금 또 아주 중요한 산하기관장 2명에 대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노조가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통공사 노조는 한문희 사장 후보자는 전 한국철도공사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지난 2016년 철도 노조 파업 당시에 조합원 252명을 징계 해고하고 급여 명세서에 0이라고 써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아주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인물이다. 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긴 보면 그렇죠. 이게 철도공사나 한국철도공사나 다 레일, 철도를 이용하는 노조고 그 회사인데, 그 당시에 2016년,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252명을 징계 해고하고 이제 자른 그런 전력이 있다. 이래서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김용학 후보자, 이분은 나이도 많죠. 72세고 외부에서 발탁된 인물인데, 이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업무 연관성 있는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잉태된 위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전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뭐 조금 거리는 좀 있습니다. 김용학 후보자가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했지만은 그게 뭐 대장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뭐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건데, 그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채용, 사업 비리로 감사를 받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도덕성과 업무 능력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뭐 또 노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좀 또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반대 명분은 또 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관장들이 전부 다 시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전에는 청문회가 형식적이었죠. 왜냐하면 다 국민의힘 소속, 새누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뭐 시장도 그렇고 해서 다 쉽게 통과됐는데, 이제는 뭐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박영준 시장 국민의힘이고, 시의회는 지금 95% 이상이 민주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 인사검증이 12월 1일,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쉽게 통과되겠느냐. 조금 브레이크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두 분을 잘은 모릅니다만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하여튼 무난하게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노조의 또 의구심도 잠재우면서 무난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저도 이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서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보수동 책방골목 하면 우리가 참 많은 사실은 또 추억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동네인데, 과연 이 보수동 책방골목이 얼마나 오래 더 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저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고, 그건 뭐 지금 주위에 둘러보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서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주위에도 동네 서점들이 없어지고, 부경대학, 경성대학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인근에도 서점 찾아보기 힘듭니다. 서점이 겨우 있다 그러면 이제 교재 파는, 대학교 교재 파는 이제 그런 서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찾기 힘들어요. 힘들고 한데, 이 보수동 책방골목은 상당히 그동안에 또 아주 뭐 번성하다 그럴까요? 50년, 60년대부터 했으니까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지금 한 60년 넘게 된
동네입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그런데 이게 부산 대표적인 또 관광지죠. 관광지인데 이게 뭐 제대로 지금 부산시에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사이에 지금 거기에 있던 우리 글방을 포함해 가지고 다 40년 넘는 책방 등 세 곳이 이제 팔렸습니다. 팔려가지고 건물주로부터 이제 건물주가 이제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팔고 오피스텔을 하고 다른 건물 짓겠다고 좀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이 책방 골목이 그 서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있는 책이 가장 많다는 거죠. 많은데 지금 문제 뭐 내보내버리니까 이게 뭐 참 아쉽게도 지금 뭐 이제는 책방 골목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나서가지고 지키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참 뭐라 그럽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이라고 봐야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옛날 계속 이제 주인들이 집 팔고 나가라 하니까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한 7, 8천 하던 집들이 이건 1억 가까이 지금 되면서 임차료가 올라 폐점하거나 이제 예정인 책방들이 12군데에 달합니다. 그거 참 안타깝다. 여기에 사실은 보면 서점이 31곳이 지금 있는데 사실은 뭐 다 중시하고 중소하고 우리 책방 등 그 세 곳이 제일 큰 곳인데 여기가 이제 요번에 이제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흔적들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면 과연 우리는 보존할 게 뭐가 있는가? 안 그래도 저기 감천동 문화마을같이 저런 식으로 좀 보존도 하고 서울의 종로에 동국도 마치 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제한이랄까? 아니면 어떤 책방 골목의 어떤 그 영속성의 어떤 그런 보존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너무 없다. 이게 부동산 업자들은 뭐 또 책방 건물주 뭐 상대로 해가지고 뭐 웃돈 얹어가면서까지 막 매입에 혈안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이 책방골목 미래유산 아닙니까? 미래유산이고 근데 우리 부산에는 미래유산 보존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법이 제대로 없어요. 법은 없고 뭐 자기 알아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그냥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을까 하는 게 참 제 안타까운 마음인데 하여튼 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뭔가 남아있는 지금 책방 골목이라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민단체하고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보수동 책갈봉에서 우리가 책 사고 보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책도 팔아보기도 하고 그런 지역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우리가 이 골목에 남아있는 우리의 있던 남은 유산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없애버리면 과연 후손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도 좀 반성도 좀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사항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주중에 한 두세 건 더 올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인 일로 좀 바빠서 주말에 한 번씩 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